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보셨나요? 뭐, 뭐 업무 시간이다 보니까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서라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나서 느낀 소감. 이야, 진짜 문재인 대통령 정치는 잘한다. 정치는 잘한다. 사실상 그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부에 대한 홍보는 극대화시키고, 또한 철저하게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어택을 가하고, 와, 진짜 그 부드러운 말씨 속에서, 천천히 나긋나긋한 말씨 속에서 실리는 제대로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정치 잘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경제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 어차피 그건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홍보에 아주 좀 뛰어난 사람, 그런 분들을 갖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계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경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상 제가 하던 업무가 건설회사에서 시행사 사장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 사장들이 정말 딱 보면은 마치 연예인 볼 때 우리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시행사 사장들 중에 몇몇은 정말 후광이 비쳐요, 뒤에서. 정말 목소리 쫙 깔려가지고 중저음톤에 신사고, 유지점 물고 다니고, 어쨌건 되게 있어 보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목소리에도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홍보를 갖다 상당히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많이 일을 했었는데, 사실상 일을 같이 해보다 보니, 많은 시행사 사장들과 일을 해보다 보니, 그렇게 좀 자기 자신을 꾸미고 홍보를 잘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업무상 실질적으로 그 시행사 사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그 좀 약간 사기성이 나오는 사람들, 상당히 멀쩡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는 전 사람들의 말을 갖다 신뢰를 하지 않게 됐고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분석하는 거는 숫자.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분석에 집착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 정부가 정말로 정치는 이거다.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군중 심리를 알아요. 잠시만요. 이 책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귀스타프 루붕 군중 심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시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귀스타프 르봉, 제가 상당히 좀 이 책은 저도 한 3-4번은 읽어본 책이에요. 추천드리고요. 뭐 전혀 정치적인 내용을 떠나서 대중의 심리를,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꾸 말이 바깥으로 새는데, 자, 현 정부가 군중 심리를 잘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지금 어제 신문 기사에 갑자기 이런 보도 자료가 딱 하나 터져 나왔어요. 집을 가진 투기꾼들이 이 집값을 올리려고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서로 간에 짜고 허위로 고가에 신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 몇 개월 후에 계약 해지를 통해서 허위 신고를 했다 라는 신문 기사가 어제
뻥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포유에서도 뭐 댓글로 몇 군데에서 나오고, 아름집이라든가 아니면 붓옹산이라든가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지금 좀 이것 때문에 좀 불이 붙은 분위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어떨까요? 그 상실감. 우와, 열받죠. 안 그래도 집값 올라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이런 기사 딱 나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머리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이걸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이게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알고 나면은 이건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전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갖다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시스템을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라?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현 정부가 지금 겁먹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 뭐였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읽어야 부동산이 보인다 라는 방송을 갖다가 지난주 1일인가 올려드렸는데요. 현 정부가 얼만큼 부동산을 갖다 공포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금 현 정부는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지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부동산 뭐 이제 1월 말부터 신디티에 적용된다, 또 뭐 4월 달부터 양도세 중과세 된다,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공포 심리를 갖다 계속 연달아서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도 웃겼어요, 사실상.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계속 그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정책 강화된다는 뉴스가 터져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다가도 좀 불안했는지 어제는 딱 이런 실거래가 신고 믿을 수 없다는 투에 보도자를 툭 하고 던졌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이디어는 탁현민 행정관의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성공했죠, 이것도. 사람들 제대로 열받았죠. 청와대 민원 막 집어넣고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허위 신고한 사람 잡아서 전부 다 처벌해달라 라는 국민 청원이 들어가고 있고. 참, 이번 정부.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알고 나면은요, 이게 얼마나 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취합하는 주체는, 취합해서 발표하는 주체는 한국감정원입니다. 한국감정원이고요. 그냥 플로어를 다 말씀드리자면은, 지자체에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뭐 해서 매달 주택 실거래가 신고를 접수받은 걸 갖다가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구에서 취합하고, 그 다음 또 시에서 취합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취합된 것들이 최종 건너가는 곳이 한국감정원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지자체 실거래 신고를 다 취합을 해요. 취합을 하고 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느냐, 통계자료로? 아닙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 중에서도 좀 이상한 거래들이 몇 있어요. 좀 이상한 거래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래들은 한국감정원에서 누락을 시켜요. 누락을 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감정원에서 실거래 신고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실제 계약 체결된 게 매매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 체결되지 않은 거래량은 나중에 다시 차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래 신고라는 건 상당히 단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거의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이 다 집값 올리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정말 이거는 0.001%나 되려나요? 자, 다음. 이걸 갖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국감정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아도 절대 발설할 수가 없어요.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의 그 자료를 갖다가 위탁받아서 한국감정원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 업무를 하지만 한국감정원은 비밀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긴 해. 한국감정원에서는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내용, 이 보도자료를 갖다가 배포할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 외에는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제 방송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가격이. 죄송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폭등하고 있어요. 겁먹은 거죠. 말 그대로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런 기사거리도 되지 않은 걸 갖다 언론사에다 뿌려주는 겁니다. 양념치는 거죠. 언론사에다 툭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했고요. 참 정부가 부동산에 두려워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리고 참 선동원 잘하는구나.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달 거래량, 한 달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거래량 5만 세대에서 6만 세대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두 세대 될까 말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르죠. 그리고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중에 좀 허위 신고성은 이미 한국감정원에서 한 단계 또 필터링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보도자료를 갖다가 일부러 언론사 쪽에다 툭 던져준 거는 국토교통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금 연달아서 계속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조차 신뢰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집 사면 다 속는 거다. 라는 무언의 압박을 갖다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그들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해봤자 사실상 주택 가격이 그렇게 하락할 여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들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 진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너무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는 어느 지역에 투자자가 몰렸는지, 어느 지역에 실수요자가 몰렸는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연 정말 투자자가 그렇게 몰렸나? 투자자들,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데 그게 사실일까? 이런 많은 나뭇잎 한 쪼가리에다가 목숨 거는 게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고요. 사실상 부동산을 이해하려면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돼요. 서울시 거래량, 어느 지역이 투자자가 들어갔고 어느 지역이 실수요자가 들어갔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명쾌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갔는데 기다리지 못하시고 먼저 나가신 분들 있지 않는가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잡담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차트는 무엇이냐? 복잡하죠? 일단 보시는 게 지금 마우스 따라서 보세요. 매매 거래량, 서울시에서 발생된 모든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갖다가 각 구별로 쭈루루 취합한 거예요. 취합 기준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반기별 6개월 간격으로 해가지고 매매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임대차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쭉 다 정리한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매매 거래량의 경우 세모, 이게 초록색 선, 연두색 선, 노원구가 서울에서 매매 거래량이 제일 많게 나타나요. 반기별 평균 5천에서 6천 세대 사이에서 지금 최근에는 발생되고 있고요. 노원구. 근데 실제 재미난 점은 임대차 거래량에 있어서는 강남구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노원구가 실질적으로 임대차 거래량은 더 적다. 강남구보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매 거래량 많이 나타나는 곳 보라색 다이아몬드. 강서구가 한번 강서구는 워낙에 뜨거웠으니까요. 강서구 뜨거웠다가 지금 현재는 거래량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쭈르르 떨어져가지고 1, 2, 3, 4, 5등 정도 하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매 거래량, 임대차 거래량 나타납니다. 임대차 거래량 강서구 한번 볼까요? 강서구? 임대차 거래량 강서구 많이 나타나네요. 지금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 돼요. 강서구 보라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강서구 임대차 거래량도 많이 나타났다. 실제 강서구가 자, 이 임대차 거래량, 매매 거래량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자, 사실 이 차트는 보기가 좀 많이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 차트는 빼고 일단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서 임대차 거래량 그리고 매매 거래량 변동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차 거래량은요. 제가 제 책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2년 주기론이라는 걸 갖다가 탑니다. 2년 주기론이란 건 무엇이냐? 앞서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아파트 주택에서 임대차 거래를 계약하게 될 경우 2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도록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임대차 시장은 2년 단위로 반복해서 흘러가요. 왜? 사람들은 2년 동안은 주거의 보장을 갖다 받기 때문에 이 패턴은 2년 단위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서울특별시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1년 상반기 마우스 따라서 보시면은 2017년 상반기 거래량 그리고 2011년 하반기 거래량 하반기 때 거래량이 좀 떨어졌죠. 임대차 거래량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푸른색 선은 임대차 거래량입니다. 임대차 거래량 떨어졌다가 다시 2012년 상반기 되니까 회복되고요. 2012년 하반기 되니까 또다시 그러니까 유독 홀수년 하반기에는 임대차 거래량이 빠지는 모습 보여요. 자, 이게 바로 2013년과 4년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죠. 또다시 2015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라? 2년 주기론에 의거하면은 이때 거래량이 지금 2016년 상반기죠. 2016년 상반기 거래량이 83,000 세대까지는 쭉 올라와 줘야 되는데 무너졌어요. 이거 2년 주기론 맞는 건가요? 자, 무너졌고요. 지금 2017년은 아직 취업은 다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2017년 하반기는 지금 아마도 임대차 거래량이 많이 빠질 거예요. 빠지긴 빠질 건데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2016년 상반기에 임대차 거래량이 원래대로라면은 2년 전이니까 2014년 상반기 83,000 세대 대비해서 8,000세대 가까이 빠졌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그겁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요, 이게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걸 갖다 실수요자들이 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면서 전세자들이
물론 전세를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집을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전세 살던 사람들이 실수요자에 의해서 밀려났을 수도 있고요. 자, 2016년 상반기부터는 실수요자가 시장에 가세했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런 패턴에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패턴 V자 그리고 일직선, V자 그리고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 것이 무너졌죠. 16년 하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6년 하반기 임대차 거래량 8629세대가 발생됐는데요. 실질적으로 2년 전으로 가볼까요? 85,900세대 정도가 발생됐어야 돼요. 약 5,000세대 정도가 빠진 겁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임대차 거래량 빠진 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저보다 더 쉽게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실수요자가 전환한 거죠. 실수요자가 전환하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차 매물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차 거래량 자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은 2016년 상반기부터 실수요자 위주로 변화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아포유님 여기 보면은요 2012년 상반기 78,000세대에 거래됐는데 그러면은 2002년 후인 2013년 상반기 83,000세대니까 이 두 개 사이에 5,000세대만큼 투자자가 들어간 거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투기꾼, 정부에서 계속 주입시키는 투기꾼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날려버리세요. 투기꾼은 그냥 투기꾼끼리 놀아요. 투기꾼을 갖다 굳이 이 주택시장의 주택시장을 이해하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맞을 수가 없어요. 투기꾼은 그냥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투기꾼으로 이 주택시장을 갖다 설명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주택시장을 갖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럼 다시 설명 돌아와서 2012년 상반기 때 78,000가구 정도가 임대차 거래가 발생됐는데 2014년 상반기 83,000가구가 늘어났으니까 5,000가구가 투기꾼이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회색 막대가 보이시죠? 회색 막대가 바로 2013년 상반기에 입주된 신규 아파트예요. 신규 입주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가 쭈루루 여행 거래량이 좌측은 거래량이고요. 우측이 신규 입주 물량이에요. 2014년 상반기 입주 물량 쭈루루 봤더니 약 37,000세대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아, 여기 밑에 제가 표기해 놨네요. 2014년 상반기 35,600세대 정도가 신규 입주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35,000세대가 신규 입주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집을 입주를 했어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기존 집은 어떻게 할 건가요? 기존 집을 갖다가 그만큼 임대차 거래 물량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신규 분양받은 집, 그 집을 갖다가 내가 안 들어가고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물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은 35,600세대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임대차 거래도 5,000세대 정도 늘어난 거다. 매우 양호하죠. 35,600세대가 신규 입주를 했는데 임대차 거래량은 5,000세대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럼 3만 세대는 뭐죠? 실수요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예민하게 투기꾼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대한민국의 투기꾼이 얼마나 될까요? 1%나 될까요? 투기꾼은 그냥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는 작은 세력에 불과합니다. 투기꾼이 시장을 갖다 흔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 단지들 중에 투기 세력이 들어간 단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투기꾼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갖다 들었다 놨다?
어림도 없어요. 정말 어림도 없어요. 투기꾼은 그냥 투기꾼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투기꾼은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포유 제 카페 해온 방향성을 갖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투기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투기꾼을 갖다 좀 멀리 하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전, 그리고 투기를 갖다 종용하는 일부 카페들이 있어요. 블로거들 있고. 하지만 전 그런 쪽하고는 아포유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건 투기꾼이 시장을 움직여간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 시장은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투기꾼들은 거기에 꼽사리 껴서 편승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극히 일부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임대차 거래량이 늘어났다. 2년 전에 대비해서 78,000세대였죠. 2012년 하반기 78,000세대였는데, 2014년 하반기 2년 주기론에 의거해서 2년 후에 85,000세대가 됐으니까 7,000세대 투기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입주 물량이 25,000가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 7,000가구가 임대차 거래량이고 그리고 나머지 18,000가구가 실거주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그 투기꾼을 갖다 너무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시장을 왜곡되게 보게 됩니다. 지금 그게 국토교통부 수장의 생각인데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자,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실제 임대차 거래 물량이 이 많은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감소했죠? 맞죠? 2014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85,000세대, 약 86,000세대가 임대차 거래가 됐는데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6,000세대가 줄었어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83,000세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75,000세대, 8,000세대가 줄었어요. 이만큼이 실제 실수요로 시장이 가세했다 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게 팩트고 이게 진실입니다. 투기꾼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 가격을 볼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대차 물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4.9억, 서울시 평균 거래가가 붉은색 선 4.9억이었는데 5.2억으로 상승하고 5.5억으로 상승하고 2017년 상반기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자, 임대차 거래량 2015년 상반기 87,000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2017년 상반기 77,000세대, 만세대가 줄었어요. 만세대가. 임대차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임대차 물량 줄어든 만큼 실수요자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시장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좀 알려주세요. 국토교통부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김현미 장관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투자자들을 빼버리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되면은 주택가격은 더 폭등해요. 자, 2017년 하반기는 지금 아직 작년 물량이 다 취합되지 않은 거여가지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 역시 임대차 거래 물량은 더 줄어들 거라는 점,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해 간다. 자, 어떤가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려고 허위 계약을 갖다 신고해가지고 허위 거래를 갖다 국토교통부에 신고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게 진실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제 강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이게 진실로 보이시나요?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반으로 해서 모두 다 뽑은 자료이고요. 일단 지금 이 제가 강의 드리는 부분, 이 부분 오늘 사실은 25개국을 갖다 다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서론에 제가 너무 말이 길었던 점 좀 사과드리고요. 일단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각 구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매매 거래량 어떻게 움직이고 임대차 거래량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지역이 투기 세력이 늘어났고 어느 지역이 실수요가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강의에 쓰인 장표들이 지금 동영상상에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도표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보라는 거야, 난 도표가 필요해 하신 분들은 아포유 커뮤니티 네이버에서 아포유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뜹니다. 아포유 카페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면요, 지금 이 자료들 카페에다가는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포유 카페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각 구별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